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대표값을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202페이지에 있는 삼포도라는 개념을 통해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볼 생각인데요. 자,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정말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선수라서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현재 몇백억이라는 이런 연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선수의 얘기를 한번 좀 수업에 도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가 야구는 잘 모르지만 일명 야알못, 네, 하지만 좀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야구 투수 선수입니다. 그쵸? 그럼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잘하는 투수가 어떤 투수냐, 그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공을 얼마나 빠르게 던지냐, 시속이 얼마냐, 그리고 뭐 공을 어떻게 던지냐, 뭐 직구로 던질 수도 있죠, 아주 빠르게. 하지만 그 체인지업이라든지 뭐 커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네, 공을 그대로 꽂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손 모양을 되게 좀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다르게 잡아서 볼의 회전을 자기 마음대로 줘가지고 되게 공을 타자들이 정말 치기 힘들게 이렇게 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근데 이것들은 이제 모두 다 하나같이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야구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뭐 잘하는 투수의 기준을 뭘로 일명 표현하냐면 ERA라고 해서 평균 자책점이라는 그 점수가 있더라고요. 평균 자책점.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이 1점이다 이러면은 이 투수가 이 경기를 하는 동안 뭐 1점 정도를 내줬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7월 달에 뭐 평균 자책점이 1점이다 그러면 얘는 평균 자책 한 경기당 뭐 1점 정도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잘하는 투수를 ERA로 설명하면은 되게 쉽겠죠. 아, 얘도 ERA가 낮을수록 사실은 잘하는 투수일 테니까요. ERA가 극단적으로 뭐 0이다 이러면 한 번도 점수를 안 내준 그런 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투수가 맞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잘하는 투수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꾸준한 투수는 어떤 투수일까?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꾸준한 투수다, 그러니까 뭐 2점에서 3점도 줄 수 있지만 뭐 갑자기 뭐 7, 8점 이렇게 주지는 않고 주로 거의 뭐 3점 또는 4점 여기서 노는 사람, 뭐 그런 투수가 아무래도 꾸준한 투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꾸준함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수학에서는 표현을 할까?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명 꾸준하다와 기복이 있다를 수학의 세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페이지 20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국 개념열기 보시면요, 전국 티볼 대회에 출전한 두 학교가 있는데 10번의 예선 경기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점수를 냈다고 하네요. 자, A와 B의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경기를 10번 했으니까 모두 10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그렇게 나눠봤더니 A와 B의 평균이 모두 5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A가 얻은 점수와 B가 얻은 점수는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A와 B의 실력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평균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두 학교 2번을 보시면 두 학교 A, B의 점수를 각각 막대 그래프로 그리고 그 분포 상태를 비교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A와 B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5에 해당하면 지금 꽤 높은 위치 이 막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점에 해당하는 횟수가 몇 번이 나왔다? 6번이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A와 B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상태가 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B는 모두 다 2번씩 횟수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A는 5점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이 4점과 6점으로 나뉘어져 있고, B는 5점, 3점, 4점, 6점, 7점 이렇게 2번씩 다양하게 맞았네요. 그쵸? 네, 이렇게 평균은 같아도 흩어져 있는 정도는 서로 다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A가 더 많이 흩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B가 더 흩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림에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운데로 쏠려 있는 게 덜 흩어진 거잖아요. 그쵸? 흩어졌다라는 것은 평균 값으로부터 많이 떨어진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흩어짐이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 같은 모형이 바로 흩어짐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B는요, 흩어짐이 되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상한데요? 여기 보면은 흩어짐이 다 이 정도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 때까지 되게 이 폭이 되게 많이 걸쳐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 흩어짐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건데요, 평균은 똑같아도 흩어지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로 얘기를 하자면 실력은 비슷한데 기복의 수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평균 자책점이 뭐 2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 잘할 때와 엄청 못할 때가 섞어져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보통 2점대 근처에서만 노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둘의 차이를 저희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표값, 야구로 말하면 평균 자책점 말고도 자료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그럼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산포도라고 합니다. 네, 먹는 포도가 아니고요, 산포도. 그쵸? 자, 산포도는 한마디로 자료가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산포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꾸준하다라는 것은 산포도로 얘기하면 그 산포도 숫자의 값이 어떨까요? 조금 적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복이 있다라는 것은 산포도의 그 흩어짐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산포도의 값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산포도란 건 자료가 어떤 흩어진 정도를 어떤 숫자, 값으로 표현한 개념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산포도를 어떻게 하면 그럼 숫자로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단순히 쟤는 산포도가 뭐 높다, 쟤는 좀 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쟤는 산포도가 몇이야, 얘는 산포도가 이 정도면 한 3 정도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계산 방식이 있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계산 방식 중에 하나를 알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편차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편차라는 것은 어떤 자료가 있었을 때 그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한번 교과서를 보시면요, 각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두 학교 A, B 점수 편차와 편차의 합을 각각 구해서 표로 나타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지금 평균이 둘 다 5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A가 학교에서 얻은 첫 번째 점수가 4점인데 이것을 평균에서 빼줍니다. 평균으로 빼줍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는 몇이 될까요? 네, 5에서 5를 빼는 거니까 0이 됩니다. 그럼 여기 6은 어떻게 될까요? 6에서 5를 빼니까 편차가 몇이 된다?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알겠죠? 그랬더니 A는 이러이러한 점수를 편차를 얻게 되었습니다. B도요, 그렇게 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편차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이 2라는 값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원래는 평균이 둘 다 5였었으니까 이 2라는 편차의 값은 원래는 그 별량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무엇에서 5를 뺐더니 2란 소리잖아요. 원래 있는 자료의 값은 얼마다? 7이다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차를 각각 구했는데 이 편차들의 합을 다 더해주면 얼마나 될까요? 편차들의 합을 다 더해주면, 자, 0인 건 제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이 나온 게 여기서 보시면 2개가 나왔고, 마이너스 1이 나온 게 여기서 보면은 2개가 나와서 1 더하기 1 빼기 1 두 번 해줬더니 0이 나오면 알 수 있네요. 즉 편차들을 A 학교에 있는 것들을 싹 더했더니 0이 나왔습니다. 그럼 B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B도 0인 부분들을 다 지우고 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싹 다 더해줄게요. 그러면 얼마나 나올까요? 신기하게도 똑같이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차의 합이 항상 0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원래 이 구하는 별량들의 합이 있잖아요. 이 합을 개수로 나눠준 게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럼 평균은 별량들의 합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평균에서 개수를 그냥 곱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별량들의 합이 나오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잖아. 그쵸? 이것들을 싹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변량 1에서 평균을 빼주고 다시 변량 2에서 평균을 빼주는 것을 이를 10번을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변량 10에서 평균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계산 순서를 바꿔주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변량 1 더하기 변량 2 더하기 마지막 쭉 해서 얼마예요? 변량 10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이 다 똑같잖아요. 평균이 몇 개예요? 10개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것들은, 이 부분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바로
별량들의 총 합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평균에다가 이 10의 의미가 뭐예요? 별량의 개수죠. 그럼 평균에서 별량의 개수를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별량의 총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에서 똑같은 걸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것들이 편차잖아요. 편차 1, 편차 2잖아요. 여기는 편차 10이겠죠? 당연히. 편차들을 다 더한 것은 실은 별량 총합에서 별량 총합을 빼는 것에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라는 것은 합은 언제나 0이 나온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차들의 합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항상 0이니까. 그래서 평균이 0이 돼서 편차의 평균으로 자료의 평균을 구하는 것은 평균을 흩어진 정도를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면 차라리 편차를 제곱해서 음수를 양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그래서 편차의 제곱으로 다시 평균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포도를 구하는 어떤 공식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그 자료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바로 편차들의 제곱들의 합을 자료 개수로 나눈 값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A라면 지금 이게 편차니까 저는 이제 편차의 제곱을 구할 건데 이 위에다 제가 제곱 부분만 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0의 제곱은 0이니까 의미 없고요. 1의 제곱도 1이죠. 그리고 여기도 0, 1, 0, 1, 0이 됩니다. 그러면 총 1의 개수 몇 개인지 볼까요?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러면 편차 제곱의 합은 1이 총 4개 있어서 4가 됩니다. 이것을 별량 개수인 몇 개? 10개니까 4를 10으로 나눠줍니다. 0.4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B번 한번 구해볼까요? 잠깐 멈추고 선생님 방식대로 해서. 자, 먼저 편차 제곱들을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4, 1, 4, 0, 1, 0. 그 다음에 1, 4, 1, 4가 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더해서 10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B학교의 분산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4가 총 14개가 나오고 1이 총 4개가 나와서 20이 됩니다. 이 20을 10으로 나눠준 값인 바로 2가 바로 B의 분산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리고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 제곱이란 말을 한번 없앤, 즉 분산에서 루트를 씌운 값, 제곱을 없애는 방법은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제곱근 씌워준 값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을 잠깐 배워봤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말만 알려줘가지고는 이게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못 구해요. 저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감각을 좀 안 상태에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에 한번 분산과 표준 편차를 한번
본격적으로 구해본다는 생각을 하겠고, 오늘은 일단은 개념을 좀 감을 잡는데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표준 편차는 한마디로 뭐라고?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꾸준하고 기복이 있다라는 말은, 꾸준하다라는 말은 흩어짐 정도가 적고, 기복이 있다라는 거는 큰 수와 작은 수가 같이 섞여져 있다는 거겠죠? 그런 말은 흩어짐이 그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만약에 분산이 있으면 그 분산 값이 꾸준한 경우에는 분산 값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작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복이 아주 크다, 기복이 있다, 근데 아주 크다, 이렇다면 그 분산 값은 뭐가 될까요? 숫자가 꽤 크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산 값이 클수록 흩어짐의 정도, 즉 3포더가 크니까 실제로 각각 자료들끼리의 그 차이가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분산이 아주 값이 작다라는 것은 그 자료의 값들이 누굴 중심으로? 바로 평균 중심으로 몰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림 하나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204쪽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4쪽. 자, 오늘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숫자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한번 공식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학생 A, B, C를 한번 보시죠. 학생 A, B, C. 자, A, B, C는 각각 화살을 14번 쏴가지고 얻은 점수를 이렇게 나타낸 거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점수의 분산이 가장 작은 학생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합시다. 분산이 적다라는 것은 흩어짐이 어떻다? 적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료들이 평균 내 가운데쯤에 중심으로 많이 몰려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몰려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정말 딱 인상 깊게 한 번만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얼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굴로. 자, 흩어짐이 없으면 한마디로 몰려있다는 거잖아요. 몰려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몰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예요? 분산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 분산이. 네. 분산이 적은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네. 가운데에 몰려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게 바로 분산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얼굴로 설명하는 거 좀 거시기 한데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딱 인지하도록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요, 학생 A, B, C 보면은 어때요? 가운데 평균 점수가 A는 몇 점 정도 될까요? 보통 한 이 정도 점수에서 놀지 않을까요? 8점 정도에서? 학생 B도 한 8점 정도에서 놀 것 같아요. 학생 C는 어때요? 이것들을 다 평균을 하면은 8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얘는 아예 8점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대가 아예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분산이 작을까요? 클까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얘는 어떨까요? 얘는 물론 8점에 4명이나 있지만 6점도 있고 10점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때요? 아예 극단적으로 퍼져 있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수학시험 2차 집필평가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B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6회 8점짜리가 6회 4회 9점짜리가 4회 8점과 7점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치? 다른 심지어 점수 때는 없잖아. 어때요? B가 바로 가장 가운데로 쏠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흩어짐 정도가 적은
분산이 가장 작은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B고요. 이유를 뭐 설명하라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8점을 중심으로 가장 몰려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8점을 중심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 공식을 직접 여러분들한테 구하기보다 이런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있는 것이 분산이 가장 적다 해서 오늘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딨죠? 네, 꾸준하다. 이거를 그림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꾸준한 것은 가운데로 많이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복이 있다라는 건요, 가운데가 있더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운데 값으로부터 멀리 있는 값들까지 틈틈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틈틈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얘는. 그런데 꾸준한 경우는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이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야말로 분산이 어떻다?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그래프 모양이야말로 사실은 분산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